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 손에 들려있던 건 그냥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한 돌도끼가 어떻게 저 거대한 피라미드가 되고 위대한 제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인류 문명의 그 장대하고도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돌멩이 좀 쓰고 열매 따먹으면서 흩어져 살던 인류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간을 아주 저 멀리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모든 것의 시작점, 인류의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인류의 여정은요, 마치 단계별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았어요. 약 400만 년 전 처음으로 두 발로 서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요. 180만 년 전에는 불과 언어를 쓰면서 함께 힘을 합치기 시작했죠. 그러다 40만 년 전에는 죽은 동료를 땅에 묻어주며 애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만 년 전 바로 우리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해서 이 모든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이 기나긴 시대를 우리가 구석기, 그러니까 오래된 돌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돌을 그냥 툭툭 깨서 도구를 만들고 그걸로 사냥하고 열매 따고 그러다 식량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식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그저 찾아내는 거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길고 길었던 사냥과 채집의 시대를 단번에 끝내버린 위대한 농업혁명이죠. 구석기랑 신석기, 이름은 비슷한데 와, 들여다보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계속 떠돌아다니던 삶이 한 곳에 정착하는 삶으로 바뀌었고요. 그냥 깨서 쓰던 뗀석기는 이제 용도에 맞게 아주 매끈하게 갈아서 쓰는 간석기가 됐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바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확한 곡식을 보관하려고 토기까지 만들어 썼다니까요. 우리가 이 엄청난 변화를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겪은 산업혁명이나 지금의 디지털 혁명에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식량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말 그대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잉여 생산물, 다시 말해 먹고 남는 식량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일단 굶어 죽을 걱정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덜 갖게 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계급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자, 이제 마을이 생기고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바로 문명의 탄생입니다. 근데 문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솔루션 패키지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초창기 문명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탄생 공식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첫째, 농업 덕분에 도시가 생겨나고요. 둘째, 남는 식량이 생기면서 지배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즉 계급이 나뉘죠. 셋째, 지배층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청동 기술을 독점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복잡해진 사회를 관리하려면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발명되는 겁니다. 어때요? 딱 맞아떨어지죠? 바로 이 공식을 청사진 삼아서 세계 곳곳에서 위대한 문명들이 거의 동시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네 곳,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 네 개의 위대한 문명,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전부 다 생명의 젖줄인 큰 강 주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환경이 다른 만큼 각자의 개성도 아주 뚜렷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최초로 법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잡았고요. 이집트는 영원한 삶을 믿으면서 저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올렸죠. 인도스는 정말 미스테리한데 완벽한 계획 도시를 만들었고요.
중국은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묻는 독특한 문자를 남겼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부터 볼게요. 이 지역은 사방에 뻥 뚫려 있어서 외쪽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보다는 지금, 바로 여기, 이 현실의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박천 같은 걸 보면 이 복잡한 현실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거죠. 반면에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주변이 온통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침략 걱정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안정적이었죠. 이런 환경은 그들의 생각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살아있는 신,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과 이 믿음이 딱 만나서 피라미드 같은 불멸의 건축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더스 문명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곳이에요. 이들이 남긴 모헨조다로 같은 유적을 보면요. 이게 수천 년 전 도시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반듯반듯한 도로, 벽돌로 지은 집, 심지어 공중 목욕탕에 정교한 하수시설까지 갖춘 말 그대로 완벽한 계획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이 남긴 문자를 우리가 아직도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마지막으로 고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상나라 왕들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뼈를 불에 달궈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기다 새겨놓았는데 이게 바로 갑골문, 오늘날 한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뒤를 이은 주나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왕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명령 때문이라는 이른바 천명사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후 수천 년 중국 정치 철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그냥 역사 시험에나 나오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아니요. 생각보다 훨씬 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알파벳 A 있잖아요. 이 A의 조상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시작은 바로 소머리를 옆에서 본뜬 이집트 상형 문자였습니다. 이게 무역을 하던 페니키아인들한테 넘어가서 알레프가 됐고 그리스로 건너가 알파가 됐다가 마침내 로마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A 모양으로 완성된 거예요. 와, 우리가 쓰는 글자 하나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이 고대 문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문자의 원형은 페니키아에서, 법이라는 개념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가 쓰는 달력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는 이 모든 문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혁신은 그냥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OS 같은 거예요. 석기시대는 농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근대는 산업혁명으로 정의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 훗날 수천 년 뒤의 인류가 21세기 바로 우리 시대를 돌아본다면 과연 그들은 우리를 어떤 혁명의 시대로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 각자가 지금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